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당분간 이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점이 언제일지, 정점의 규모가 얼마일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정점과 과학적인 정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첫째 주 정도가 되면 증가세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사실상은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3월 중순 정도가 가장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자보다 2배 이상이 될 것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정점과 과학적 정점이 다를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파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원의 형태처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는 매우 느리게 증가하는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증가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느끼실 텐데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증가세가 이어진 다음에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증가세가 피크를 찍고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가세가 둔화된 상태로 조금 더 갈 거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산 정상은 바늘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공간이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 의료 체계가 견딜 것인가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결국에는 국민들 상당수가 감염된 다음에야 끝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의 추산으로 본다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10% 이상이 확진되어야지 지금의 상황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전체 감염자 중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찾아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염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준비에 있어서도 지금은 정부에서 약 2,500병상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때보다 중증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추가 접종도 진행이 되었고 경구용 치료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중환자에 있어서는 아슬아슬하게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점에 가더라도 감당 가능할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가 오늘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까지는 관리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 상황. 관리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그리고 고위험군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종류를 나누어서 서비스의 제공 내용들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정말 정밀한 하나하나의 판단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위험군이 어디까지의 위험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되 최소한 조정만 하겠다. 이게 방역당국 오늘 설명이었는데요. 관련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 시간은 22시로 조정됩니다. 이외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범위하게 접촉 조사를 위한 출입 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 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네, 당국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일단 영업 시간만 1시간을 연장을 한 건데 어쩔 수 없는 타협,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지난 한 달간의 우리나라의 방역에 있어서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지금의 조치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행 상황이 악화가 되는데 방역을 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위험하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의 정책적인 신호의 변경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신호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고점, 정점을 확인하기도 전인데 이런 신호가,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게 정말 괜찮으냐? 네. 이런 질문을. 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유행의 정점에서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이제 방역 완화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정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환자 관련 의료 체계는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늦춰도 아마 가능할 거다. 이런 계산인 거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증 환자와 자가격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중환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경증 환자에 있어서는 동시에 너무 많은 경증 환자가 생기게 되었을 때 생기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부문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네, 대표적으로 물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류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라면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이후에 여러 여론들을 수렴하고 분석해서 결과 발표가 나온 거죠. 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상반되는 두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안에서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행 정점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과감한 방역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과연 지금의 방역 정책에 있어서의 완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따지고 보면 2주에서 3주, 길게 보면 4주 정도의 시간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의 방향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차가 사실은 적지 않은 희생의 규모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까지의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명 피해와 사회 경제적인 피해 사이에서의 저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간에서의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이 얼마나 다르냐면 저희가 자영업자와 전문가들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녁에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싶은데 시간 촉박하니까 아예 그런 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뭐 여기저기 다 살고 싶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2월 말 3월 초) 정도의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들이 좀 있으니까 그 전까지라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 현 조치가 조금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고. 예, 참 정답이 있는 문제면 자 지난번 문제는 오답이었으니 바른 답을 내놓으시오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자 마치 방역과 경제가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지만 유행 억제 전략을 쓰던 과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에 진입했던 단계에서도 유행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긴급 멈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해 주체들이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행 정점이 지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의 완화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라면 지금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중장기적인 전망과 로드맵 제시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방역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그러네요. 계속해서 2주만 더 참아주세요. 3주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해 왔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저 같은 전문가들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매우 후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이 방역 완화에 있어서도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희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와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큰 틀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